안녕하세요. 정호쌤입니다. 우리가 부산의 재건축 넘버원은 삼익빛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죠. 논쟁의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삼익빛이 다음을 많은 분들께서 3호 가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대우 마리나가 삼익빛이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호 가든도 굉장히 좋은 단지죠. 다만 입지나 사업성 등 많은 면에서 대우 마리나가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우 마리나 재건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삼익비치와 간단하게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대우 마리나는 1차와 2차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총 세대수는 1164세대입니다. 2호선 동백역 초역세권이면서 서쪽으로 센텀, 동쪽으로 해운대 백사장, 그리고 남쪽으로 마린시티의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해강초 해강중으로 이어지는 막강 학군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해강중학교는 센텀 중학교와 더불어 부산 중학교 탑2를 이룰 만큼 특목고나 자사고에 많이 입학시키는 명실상부 부산 최고의 중학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학군을 비롯하여 너무 훌륭한 입지의 대우마리나 재건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따로따로 진행하는 독립정산제라는 것입니다. 올 1월 대우마리나 재건축 추진위는 코랑코 자산신탁사와 MOU를 체결하며 신탁 방식으로의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신탁 방식이라는 것은 조합 방식에 비해 조합원들의 의견 반영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탁회사에게 분양 수익 중의 일부를 수수료로 줘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신탁회사는 전문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자금 조달을 신탁회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리 발생의 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특히 구역지정과 추진위 설립, 그리고 조합 설립의 3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줄이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2단계 또한 하나의 단계로 줄임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폭등이나 주 52시간, 중대재해법 등으로 인한 늘어난 공사기간 등으로 재건축의 사업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는 조합 방식보다는 신탁 방식이 대세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인 독립정산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 마트로 운영 중인 대우마리나 1차 지하상가 1개를 123개로 분리시킨 이른바 상가 쪼개기라는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두세 평의 작은 지분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 볼 수 있는데,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등이 통과되고 여론이 안 좋아지자 결국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따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독립정산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에 대우마리나 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무궁화 신탁사와 MOU를 체결하여 이미 상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1층 스트리트 상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사실 대우마리나가 입지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막상 임장을 가보면 뭔가 휑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상가의 부재 때문인데요. 그림처럼 1층 상가들이 생기면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등 거리가 매우 활기차게 바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가들로 인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이지 상가를 직접 분양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을 살펴볼 건데, 작년이죠. 대우마리나 재건축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84타입 단일 평형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22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평당 2487만 원, 총액이 약 8억 3천 정도죠. 일반 분양가는 평당 4250만 원, 총액 약 14억 2천 정도로 측정하여 비례율 127%, 그리고 일반 분양 수익에서 총 사업비를 뺀 순수익이 약 349억으로 세대당 평균 3천만 원 정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우마리나 재건축 사업성이 매우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밝은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주민들의 동의율도 높아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좋게 포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밝은 미래만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설명회 자료에는
법정 용적률 상한선인 300%를 받기 위한 기부 체납이나 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상가의 연면적 등은 전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세대당 평균 추가 분담금이 약 3,917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우 마리나라는 입지에 4천만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라면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우 마리나는 일반 분양분이 많고 일반 분양가 또한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겠지만 일반 분양가도 같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사업비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우 마리나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입지와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너무 매력적인 곳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파급력이 아주 큰 재건축 단지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삼익비치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과장 좀 보태서 광안대교 소유권이 있고 99층의 랜드마크로 지어질 삼익비치는 입지나 상품성이 초 S급이죠. 반면 대우마리나는 입지도 좋고 고급으로 지어지긴 하겠지만 삼익비치에 비비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A급 정도의 입지나 상품성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추가 분담금적인 측면에서는 삼익비치는 최소 7, 8억의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지만 대우마리나는 약 4천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분담금적인 측면에서는 대우마리나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익비치와 대우마리나는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둘을 두고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나는 능력이 돼서 7, 8억 추가 분담금 낼 수 있어. 대신 나는 최고의 아파트에 살 거야 라고 하신다면 삼익비치를, 나는 7, 8억 추가 분담금은 좀 부담스러워. 큰 욕심 없이 작은 분담금으로 좋은 입지에 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대우마리나를 매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대우마리나 재건축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탐이 많이 났었습니다. 앞으로 신탁사의 능력과 조합원들의 합심으로 빨리 재건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